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자, 8월 12일에 2025년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시행되었는데 이 문제가 업로드된 게 오늘 8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바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영역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고 정착생활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가락바퀴라는 대표 유물이 있다 그랬죠. 일단 이 문제는 신석기 시대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찾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빗살무늬 토기가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이고 자, 이 상감청자는 고려시대, 그 다음에 호우명 그릇은 경주에서 나왔어요. 신라시대. 다만 이게 이제 5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릇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석가탑이라고 부르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책을 물었어요. 이련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지은 책이고 단군 신화나 전설, 향가, 불교 관련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하시면서 국어 과목을 하셨다면 혹시 거기서 향과 관련된 내용을 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련 스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게 역사서죠. 삼국유사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동의보감은 이제 광해군 시대에 나온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지으신 그 책이고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들여온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뭘 해야 하는가 황준원이 쓴 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갈게요.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4세기 백제는 근초고왕의 마흔을 복속하였다. 그리고 5세기 고구려가 비어있고 이때 그럼 들어갈 사건이 뭐냐면 이때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재위하던 시기예요. 특히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넓게 펼쳤고 한강 이북 지역까지를 수복한 왕이고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한강 전체를 차지하는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장수왕 제위 시기에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고 거기 대표적인 게 평양의 천도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 광해군 대동법 시행 요건 이제 조선시대 중기고 정주의 탕평 정책은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추진한 것도 이제 거의 고려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5세기하고는 좀 멀리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하고 물어봤죠. 자, 군포는 농민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영조는 농민이 부담하는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었다. 부족한 재정 수입은 결작이나 선무 군관포 등을 내게 하여 보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내던 군포는 2필이었고 이걸 한 필로 줄여준 제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균역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5번 갈게요. 자,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특히 광종의 대표적인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광종은 노비한건법과 과거제의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능 한국사에서도 그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억 과거제와 리을 노비한건법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척합이 건립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서양과 수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담겨 있고 훈민정음 창제는 잘 아시죠? 세종대왕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불교 대중화에 힘썼고 화쟁사상을 주장했고 대승기신론소를 저술했다라는 요 스님이신데 자, 특히 이분은 그 통일신라 시대 초기에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원효 대사를 말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다른 내용들은 다 나왔고 수능 연관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요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김구 선생은 그 일제강점기 및 그 6.25 전쟁 직전까지 활동하셨던 임시정부 요인이면서 이제 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남북 협상까지 하셨던 그런 백범 김구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요 김옥균 이분은 갑신정변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우정총구 개국 축하연에서 일으켰던 정변,
그 다음에 요 전태일 열사는 그 1971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그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자기 몸을 분신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자, 7번 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하고 물어봤죠. 1905년 2차 한일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민 출신 의병장도 활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외교권 박탈이죠. 자, 이 사건은 그 박탈된 거는 을사늑약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한일협약 체결돼가지고 이게 이제 을사늑약이죠.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이 되니까 이제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도 활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의병은 을사늑약의 반발함을 일으킨 의병이라 해서 을사의병이라고 불러요. 이제 대표적으로 최익현, 신돌석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이름까지는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아관파천은 이제 1890년대 중반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을 말하고요.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했던 운동. 그다음에 이 김음돌의 난은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그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 일으켜서 신문왕이 진압했다라는 그 난입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기억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인데 한산도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진주 지역은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입니다. 자, 한산도 대첩이나 진주 대첩을 보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임진왜란이죠. 요 외에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조명연합군의 활동, 평양성 탈환했어요.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같이 임진왜란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을미사변은 저 일본이 그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건을 말하죠. 살수대첩은 이제 고구려가 수의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이걸 이제 격퇴를 했습니다. 이때 활약하셨던 분이 을지문덕 장군이죠. 자,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지휘했던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북로 군정서가 주공이 돼서 청산리 일대에서 승리를 거뒀던 전투입니다. 1919년, 20년 요때 있었던 1920년이에요. 요때 있었던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했다. 중요하고요. 특히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를 물리쳤다. 자, 이 사건은 보면 나와야 되는 병인 양요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비슷한 걸로 신미양요가 있죠. 이제 병인 양요로부터 그 5년 후에 신미양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거예요.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제 정족산성이 양원수의 정족산성이 있다면은 이제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그 어제연 장군의 광성보가 있습니다. 어제연 장군의 광성보 전투. 자,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정읍발언은 이승만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광복 직후에 그 남북이 이제 미국과 소련 분할 통치가 됐던 시기에 이승만이 그 소련을 몰아내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뭐 이런 취지로 했던 발언이고 이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요 만적의 난은 고려시대 그 최씨 무신 정권 초기에 그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일으켰던 봉기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중에 당나라랑 벌였던 전투죠. 자, 10번 보시면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죠. 통리기무하문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해가지고 자, 통리기무하문이 추진했는데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뭘 했냐라는 겁니다. 이 통리기무하문에서 했던 것 중에 특히 국방력 강화에 관련된 거는 별기군의 창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지 4번에 있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라는 게 통리기무하문의 개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 동북구성을 쌓은 거는 고려의 그 여진 격퇴 후에 쌓은 거예요.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육주의 설치는 거란의 1차 침입, 역시 고려시대인데, 이때 이제 장군이 아니죠. 이 서희 외교관, 이 학자분께서 이제 외교 담판을 벌여가지고 강동 육주를 얻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농민군이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했고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특히 중요한 키워드는 집강소, 전주 화약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을 말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후에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농민군이 다시 한번 봉기를 해서 서울로 가는데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교전해가지고 그만 이제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자, 나당 전쟁은 삼국 통일 과정 중에 있었던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전쟁. 이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부 초기에 이제 맺었던 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뜻합니다. 이때 이제 반대도 많았지만 이제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정을 맺었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0년대 후반에 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이제 충돌했던 일을 계기로 해서 광주부터 시작된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신간회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910년대에요. 헌병경찰제 시행, 토지조사 사업 실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련 내용으로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회사령을 공포했다라는 게 있어서 정답이 3번이고요. 그 외에 또 있다면은 그 직결 심판제도, 그 다음에 태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엉덩이 아랫부분, 볼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때리는 형벌, 이런 것도 이 시기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 이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영정법은 조선 인조 시대에 시행됐던 그 전세, 토지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 시행됐던 그 집단위의 포를 걷는 제도인데 이때는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체제로 헌법을 바꾸면서 시행했던 그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3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조형물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가를 기념하는 건인데 특히 대한제국의 국채 1,300만 원을 갖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이 말 그대로 국채를 갚자 해서 국채보상운동인데요. 자, 이거 관련해서는 수능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이 키워드가 항상 정답 선지로 따라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 형평운동은 1920년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고, 이 분화로드 운동은 1930년대 초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민중 계모운동입니다. 이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 멸망 직후에 다시 백제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이제 뭐 도침이나 복신, 흑지상지 같은 분들이 활약하셨던 그런 운동입니다. 자, 14번 가면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1928년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29년 가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물론이고 국외 노동단체까지 지지를 보내왔지만 일제 탄압으로 실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원산 총파업이에요. 정답이 3번입니다. 이 라이징선 석유회사,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년대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노동쟁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원산 총파업이고, 이 광무개혁은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했던 개혁이고요. 이제 특히 그 지계를 발급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고려시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위화도 회군은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이제 요동을 정벌하러 가던 부대를 위화도에서 병력을 돌린 이 사건을 말하는데, 이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1896년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국민을 계몽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서재필이 창간했다라는 데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신문이고 이 관련된 단체가 독립협회죠. 이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특히 독립신문의 창간, 독립문의 건립,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시대에 만들어진 그 법전, 그러니까 법책이에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김부식 각자가 지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는 통일신라 원성왕 시대에 시행됐던 이제 관리들을 독서해가지고 뽑겠다. 그러니까는 시험 봐가지고 뽑겠다라는 제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제의 전신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밑줄 친 이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내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구호를 앞세웠다라는 거죠. 자,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시작, 그 다음에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2번이에요. 이게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구상품 애용 운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조 신원 운동은 동학 쪽에서 벌였던 운동인데 이게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조, 즉 처음에 동학을 만드신 최재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게 이 교조신원 운동이었어요. 이게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져요. 자, 이 60만세 운동은 그 192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그 만세 운동인데 이게 그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간회가 앞서 나온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 멸망 직후에 일어났던 이제 부흥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3.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교사의 답변이 두 가지입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니까 두 가지를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요 앞에 보통은 이른바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른바 문화 통치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요. 안 써도 되죠. 선지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요.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그 역량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큰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요거는 그 이제 뭐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되게 됐고 임진왜란 이후에 국정총괄을 해요. 저게 원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만든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도병마사가 도평의 사사로 개편되었다. 요거는 그 몽골 침입이 끝난 후 원 간섭기 때 있었던 일, 고려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요거는 통일시대 초기 신문왕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제는 1938년에 전쟁 수행을 위하여 기억을 제정하고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했다. 국민징용령 등 각종 통제법령을 공포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자, 국민징용 같은 거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던 법인데 이게 이제 1938년 중반 이후 중일전쟁 이후에 그 침략전쟁 확대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민족말살 통치와 국가총동원법의 시행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는 국가총동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국민징용도 있고 징병, 그 다음에 여자 정신근로, 이게 그 위안부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요 과전법은 이제 고려 말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시행했던 토지 제도입니다.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대법은 고구려 시대에 이제 백성들에 대한 구휼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봄에 쌀이 떨어졌을 때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고 추수 이후에 갚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비종목법은 세종대왕 시기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이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노비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라는 이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이분은 숙종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자, 대한제국은 칙령제 41호를 통해 기억을 울도군의 관할, 이거 울릉도입니다. 거기로 뒀다는 거죠. 자, 이 지역은 바로 독도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진도에 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삼별초의 항쟁이 있어요. 강화도에서부터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가는 이 삼별초 항쟁이 이제 진도랑 관련이 돼 있고, 이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그 몽골이 침략했던 시기, 고려 시대에 그 수도가 잠깐 되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다 강화도 침공이었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삼별초의 항쟁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현대사에서 제주도의 4.3 사건,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이제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시민들이 희생이 됐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 20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학습 주제가 기억인데 1943년 이집트에서 개최됐다. 미국, 영국, 중국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의 독립을 이제 외국 열강들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요거는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 회담이에요.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요 한송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요 화백회의는 신라의 그 최고 의사결정 회의예요. 그러니까 최고 귀족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은 이제 남북 적십자 요인들, 실물자들이 회담을 벌인 건데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쟁은 자, 1950년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 나왔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자, 신미양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도로 미국이 침략해왔던 전투인데 이때 이제 어제현 장군의 광송보 전투 있었다. 이렇게 되고, 이 정묘호라는 인조 시기, 조선 인조 시기에 후금이 침략해왔어요. 이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강화도로 피신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화친을 맺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나중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봉오동 전투는 1920년에 청산리 전투 전에 홍범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대한독립군, 이 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약했던, 승리했던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해가지고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다 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각종 자료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기억을 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반민족행위자는 이제 광복전, 즉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한테 빌붙었던 부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간단하게 친일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친일파를 잡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친일파를 검거하였다라는 건데, 다만 이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활동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해체가 됐다라는 거죠. 자,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 현량과를 실시한 것은 조선시대 중종 때인데, 이 관련된 분의 이름 조광조, 요 분의 이름 기억하시고, 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는데,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중국 관내, 그러니까 만주 지역이 아니라 그
만리장성 이남, 그러니까 중국 본토예요. 그 지역에서 최초로 결성된 한인 부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이 됐고, 이 조직하신 분은 의열단도 만드셨던 김원봉 선생님이에요. 자,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죠. 박정희 정부는 기간산업 육성하여 구조를 재편하고 사회 감자자본의 확충에 주력하였다. 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포철이 짓기 시작했고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관련된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경제개발이에요. 따라서 4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열었던 집회고요. 이 산미 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제가 추진했던 쌀 생산량 증식,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제 광복 직후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협의했던 회의입니다. 물론 결렬되고 나중에 분단으로 이어지죠. 자,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하고 물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여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광주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 시민 걸기문을 발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 주로 일어났던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신군부가 전두환 중심의 그 군부 세력 말하는 거죠. 자, 예속 논쟁은 조선시대 현종 때 있었습니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남인과 서인이 논쟁을 벌였던 게 예속 논쟁.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는 역시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나라랑 했던 전투예요. 자, 홍경래의 난은 그 순조 시기, 세도 정치가 시작됐던 그 시기에 벌어졌던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의 난인데, 이제 그 평안도 요 지역에 대한 차별, 요게 이제 큰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민중봉기입니다. 자, 25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보로 옳은 것은, 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근무호기 운동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1차 남북 정상회담을 말하는데, 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이 1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더불어서 나오는 게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면 정부는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후 수립된 내각 책임제의 정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김대중 정부 다음 노무현 정부고, 그 다음 이명박 정부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재헌 국회에서 뽑아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2회 검정고시, 그 고졸학력 검정고시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난이도가 약간은 있었는데 검정고시 문제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설명을 들어주신 학생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뭐 수능이나 한능검 컨텐츠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